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 기획 공부를 재밌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신사업 기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카테고리를 제가 분류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만약에 제 수업을 꾸준하게 계속 들으신 분이라면 이제 익숙해서 내용이 뭐 어떻게 진행될지 속 내용까지 모르더라도 이 카테고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전체 그림을 그리고, 우리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하잖아요. 숲을 보는 과정임을, 이거는 계속 반복해야 됨을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신사업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이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굴된 후보 중에서 신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크게 제목을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앞단 거는 이미 수업이 다 업데이트 됐을 거니까, 자, 두 번째, 신사업 선정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업 아이템 발굴의 핵심 기술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기술도 있죠. 핵심 기술과 응용 기술 두 가지를 다 제가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설명드립니다. 신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진짜로 할 만한 일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신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라는 과정들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아직도 첫 번째 단계인 사업 아이템 발굴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죠. 첫 시간에는 필요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필요. 사업 아이템은 반드시 필요라는 단어, 니즈일 수도 있고 원칙일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의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하자. 아이템이란 사업에도 정체성이란 것이 있어요. 본질이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블루오션이 약간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블루오션에 대해서 전략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립하고 사용하는지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겁니다. 블루오션과 관련 얘기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챕터는 블루오션, 정말 경쟁이 없는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블루오션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문이 불여일견, 전략도 그림으로 볼 수 있다. 블루오션 시스템을 좀 뭔가 시각화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빼고 넣고, 뭐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오션, 정말 경쟁이 없는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블루오션이라는 용어가 비즈니스 업계에 그야말로 난무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난무하던. 웬만한 사업 기획서나 투자 제안서에 자신들의 사업이 블루오션에 해당한다고 자랑하시던 분들이 아주 흔했던 시절을 기억해보면 이 이론 혹은 전략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평가되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사실 이 이론은 정말 놀랍게도 한국인 교수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그분이 1990년대 중반에 연구해가지고 2005년도에 이 이론을 책으로 출간하게 됐어요. 보시는 이런 책을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됐죠. 이 책으로 출간하면서 유명해진 겁니다. 해당 이론의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마치 경쟁자가 없는 무주공산에 우리 사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했어요. 경쟁자 없이 나 혼자 사업을 하면 뭐 독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의 강력한 인상으로 인해서 블루오션이 유행을 했지만, 달리 보면은 이런 오해 때문에 이제는 블루오션이라는 전략이란 말을 그때처럼 사용하지 않게 된 것도 또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블루오션 전략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런 일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정말 쓸모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루오션 이론의 핵심을 잘 이해한다면 새로운 사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성공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해하는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방법입니다. 대부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현실은 유한한 인적, 물적 자원 내에서
최선의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의 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과정과 행위는 결국은 비용을 코스트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고객 만족을 위한 가치를 정말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만 할 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비용 구조를 가진 새로운 사업과 시장을 구축하고 그렇게 되면 기존 시장의 경쟁 체제 내에서 아예 벗어나는 운신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업에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한 몇 가지 기법과 사례를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샘플이 있는지 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전략도 그림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우리의 사업의 핵심 가치는 다다익선이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우리 핵심 가치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구글을 거쳐서 학벌도 좋고 회사도 좋은 거죠. 창업의 경험도 있었던 케빈 시스트롬이란 청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진에 있는 이분이에요. 외모야 어떻다 모르겠지만 굉장히 영특한 분위기라는 거겠죠. 이 청년은 위치 기반으로 사진을 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서 버분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버분?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일정 짜기, 포인트 적립, 게임, 하여튼 오만 그 당시에 존재했던 상당히 앞서간 기술들이 다 총망라된 그 당시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정말 SNS 총집합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근데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폐업의 직전까지 가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 실패의 원인을 찾던 시스트롬이라는 이분이 자신의 서비스에서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많이 썼나 하고 데이터를 테스트를 해봤대요. 체크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 서비스, 버분에 있는 서비스 중에 고객들은 다른 서비스는 하나도 쓰지 않는데 사진에 대한 집중력은 굉장히 높았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진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사람들이 집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수많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버분이라는 서비스에서 사진만 쏙 빼서 포커스를 한쪽에만 집중해서 서비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그들의 사업의 성과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듯이 사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중에서 진정 필요한 지점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서 사업 아이템의 엣지, 흔히 말하는 엣지라고 그러죠. 날카로운 가장 킬링 포인트를 발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활용되는 또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리면 태양의 서커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개인적인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는 라스베가스에 가서만 볼 수 있는 라스베가스의 MGM 그랜드라는 호텔에서 특설 무대에서만 공연이 가능한 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무대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전체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공연장이 관객석과 그냥 하나가 돼 있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공연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넘버벌이라고 해서 언어가 없는 비언어, 아예 언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볼 수 있는 공연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라고 해서 물을 소재로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빠져 죽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 안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하는 물을 연출된 그런 공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한국인들도 이 공연에 플레이어로 활동한다고 유명한 사람이 한두 명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공연들을 관람하면서 가지게 되는 감동은 예전에 천막 공연장으로 상징되던 서커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함께 관람을 했던 저희 회사 개발팀장이 평소에 거의 말이 없는 친구였는데 관람하고 나서 식사 자리에서 엄청나게 수다를 떨더군요. 너무 재밌었다고.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기대한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형태 같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런 사업 모델을 그들은 창조했고 그들의 비즈니스를 잘 생각해보면 티켓을 예매하는 과정 시작부터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의 전체 프로세스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양의 서커스는 1984년에 캐나다의 공연 기획 전문가들이 전통적인 서커스 시장의 축소와 새로운 놀이 문화가 늘어나던 시대적 위기에서 기존의 서커스가 관객한테 제공하던 가치들 중에서 그야말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정확히 혹은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그에 대한 새로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전략 캔버스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핵심 전략 요소들 혹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나열한 뒤에 각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와 집중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기법인데 사례로 들었던 태양의 서커스를 전략 캔버스로 정리하면 지금의 화면에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이 기존의 전통적 서커스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어떤 부분을 극대화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캔버스 기법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서적이나 인터넷에 무수히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게 학습을 할 수는 있지만 정작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상당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법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우리의 가치 항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리스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투자나 집중 정도의 평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제로 사업의 현장에서 반복해서 실행해 보거나 다양한 사례를 적용하면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는 아이템이 하나 있으면 그걸 하나 정해서 전략 캔버스 방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어쩌면 상당히 쓸모있는 결과물을 하나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뭘 빼고 뭘 넣으라는 건지 한번 배워볼까요? 사업 아이템을 사업의 모델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옳은 선택을 하고 선택된 요소에 집중을 하기 위해 실제 액션 플랜을 구성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액션 프레임워크로서 효과적인 기법으로 ERRC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없앤다, 제거한다 라는 뜻의 eliminate라는 단어와 줄이다, 감소하다는 뜻의 reduce 그리고 들어올리다 또는 증가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raise 그리고 창조한다는 의미의 create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통해서 그야말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는 새롭게 추가하거나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는 항목 요약의 정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블루오션의 대표적 사례인 태양의 서커스에 대한 ERRC 구성표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에서 어떤 요소를 핵심으로 생각했는지 기존의 방식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과정은 단순히 좋은 아이템이 선정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아이템이 사업의 실행으로 연결되도록 프로세스를 구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구현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법 중에 우리가 가진 아이템의 전체 아웃라인에 못지않게 내부 구성 요소들을 잘 분리하고 분류 해체해서 진위를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ERRC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검증하는 단계나 실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이런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정말 많은 시간,
고민하고 노력하고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축적한 담당자들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